이번 시간에는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번, 기단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주변 기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전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선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기 덩어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땅은 바다보다는 건조하죠. 그래서 건조한 땅 위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기는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네, 땅 위에 오래 머물러 있던 공기는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대륙 위에 오래 머문 공기는 건조하고요. 대신에 해양 위에 오래 머문 공기 덩어리는 습해요. 다습은 많이 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 오래 머문 공기 덩어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바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였는데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극과 가까운 지역이 고위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겠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 오래 머문 공기 덩어리는 기온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저위도 지역에 오래 머문 공기 덩어리는 기온이 어떨까요? 네, 저위도 지역은 이렇게 적도 부분이기 때문에 더운 지역이죠. 기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에서 오래 머문 공기 덩어리 또한 기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단이란 공기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요. 이 시베리아 기단은 시베리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기단이에요.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양쯔강 있는 부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기단이에요.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은 오호츠크해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부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기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베리아 기단부터 한번 볼게요. 시베리아는 대륙인가요? 아니면 해양인가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베리아는 대륙이죠. 그리고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춥고요. 건조해요. 저온, 건조한 기단입니다. 다음에 양쯔강 기단. 여러분 이거 강이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은 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강은 대륙에서 흐르죠. 양쯔강 기단 또한 대륙 위에 있던 기단이기 때문에 건조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곳에 있어요. 양쯔강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따뜻한 온난 건조한 기단입니다.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오호츠크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어디에 있는 기단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러시아 밑 그리고 여기 일본 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은 저온, 기온이 낮고요. 그리고 바다이기 때문에 다습한 기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바다예요. 태평양 바다이기 때문에 다습하고요. 우리나라보다도 남쪽에 있는 것이 바로 북태평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기단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절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달라요. 자, 그러면 먼저 시베리아 기단은 어느 계절에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줄까요? 춥고 건조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에 해당이 되나요? 네,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은요, 따뜻하고요, 온난하고요, 건조하대요. 그러면 어느 계절일까요? 네,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볼게요. 저온, 다습이래요. 이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주고요. 특히 장마철에 이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고온, 다습, 덥고 습한 계절 언제예요? 네,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 영향을 주는 기단이 있고요. 그 기단의 특징까지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지표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표면 위로 공기가 지나가는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나란히 지나가고 있어요. 찬 공기도 서에서 동쪽, 따뜻한 공기도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서 오른쪽을 앞, 그리고 왼쪽을 뒤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가 향하고 있는 쪽이 앞, 그 반대 방향을 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서 뒤에서 따라가는 공기는 어떤 공기일까요? 네, 찬 공기가 지금 따뜻한 공기를 따라가고 있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에요. 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잘 섞이지 않아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나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아래를 마구마구 파고들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랫부분을 자꾸자꾸 찬 공기가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쑥 하고 올라가요. 찬 공기는 아래를 파고들고요.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가 아래쪽을 파고들기 때문에 위로 쑥 하고 올라가서 경계면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이 선을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선면과 전선의 정의부터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랭전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뒤에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앞에 갈 때 생기는 전선이에요. 우리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찬 공기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앞이 되고요. 왼쪽이 뒤가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뒤에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앞에 갈 때 생기는 전선이 바로 한랭전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찬 공기는 자꾸자꾸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쑥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선이 만들어지냐면, 어떤 전선면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전선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전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호를 좀 보실게요. 전선의 기호, 우리 지금 한랭전선 하고 있어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하게 있는데요. 그럼 이 한랭전선을 어디에다 그려주느냐? 오른쪽에 그려주느냐? 아니면 왼쪽에다 그려주느냐? 전선의 왼쪽에 그려주느냐? 전선의 오른쪽에 그려주느냐? 어디에 그려주냐면 이동하고 있는 방향에 그려줍니다.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기 때문에 한랭전선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이 한랭전선 표시가 있으면 앞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이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랭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뒤쪽에는 찬 공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마구마구 파고들어요. 마구마구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한테 아래쪽을 빼앗기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훅 하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기 상승이 일어나요.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네,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있으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무서운 기세로 찬 공기가 아래쪽을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훅 하고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어서 굉장히 두꺼운 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꺼운 구름, 이거 저군형 구름일까요? 측운형 구름일까요? 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저군형 구름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돼요. 네, 이렇게 우리 한랭전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한랭전선은 앞에 따뜻한 공기, 뒤에 찬 공기가 갈 때 만들어지는 전선이고요. 전선 기호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전선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선면은 기울기가 급하고요.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걸 뜻하고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한랭전선 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앞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 방향을 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은 이 한랭전선의 앞이에요, 뒤에요. 여기가 바로 한랭전선인데 한랭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비도 이 한랭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랭전선 뒤에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소나기도 한랭전선 뒤에 오고 소나기는 갑자기 내렸다가 그치는 비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비가 온다, 좁은 범위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난전선을 좀 볼게요. 온난전선은 한랭전선하고는 다르게요. 앞에 찬 공기, 그리고 뒤에 따뜻한 공기가 이동할 때예요. 앞에 찬 공기,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뒤따라갈 때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으려고 하고요.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스무스하게 찬 공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전선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 상승이 일어났죠. 공기 상승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냐면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두꺼운 구름이 아니라 얇은 구름, 측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측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측운형 구름에서 비가 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구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물방울이 큰 소나기가 아니고 물방울이 작은 이슬비 같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선 기호를 한번 볼게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전선을 앞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이 앞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온난 전선의 기호를 앞부분에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선이죠? 전선이면 앞부분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온난 전선의 기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난 전선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앞에, 따뜻한 공기가 뒤에 갈 때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전선이고요. 온난 전선의 기호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이고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슬비가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층운형 구름이 온난 전선 앞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온난 전선이죠. 이 부분이 온난 전선인데 비가 어느 쪽으로 내려요? 비가 내리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 앞에, 전선의 앞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슬비가 내린다. 그리고 저군형 구름보다는 이 층운형 구름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한랭전선,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다. 온난전선은 완만하다. 구름의 종류,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온난전선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강수 특징, 어떤 비가 내리느냐? 한랭전선은 소나기, 그리고 온난전선은 이슬비 같은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를 비교해 보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요. 전선의 기호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뒤에, 따뜻한 공기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뒤에, 찬 공기가 앞에 있을 때 생기는 전선이고요. 다음에 폐색전선을 한번 볼게요. 폐색전선이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전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랭전선이 뒤쪽에, 그리고 온난전선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이 전선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이 조금 더 빨라요. 뒤쫓아오는 한랭전선이 조금 더 빨라요.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자꾸자꾸 빠르게 쫓아와요.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네, 전선이 하나로 겹쳐지게 됩니다. 이 전선이 바로 폐색전선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한랭전선의 기호와 온난전선의 기호를 같은 방향에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폐색전선이 만들어진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겹쳐졌어요. 겹쳐지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골고루 섞이면서 이제 이 전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사라지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전선, 폐색전선입니다. 네, 다음에 우리 정체선 전선을 좀 살펴볼게요. 정체전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체되어 있는 전선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전선입니다. 예를 들면 장마전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올 텐데요. 우리 어떤 거를 장마라고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우리가 장마, 초여름에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를 선생님이 좀 그려봤습니다.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 무슨 기단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5호 측그 해 기단이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 어떤 기단이었죠? 네,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장마 전선을 만들게 돼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북쪽의 바다에서 만들어진 기단. 북쪽에 이렇게 오호츠크의 기단이 자리를 잡고요. 남쪽에서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키워서 올라와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온이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의 기단입니다.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요. 그런데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서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 가운데서 만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져 버리면 여기에 전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선이 움직이질 않아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선 부분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장마 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색 전선과 전선의 기호를 보시면 회색 전선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의 기호를 같은 방향으로 그렸다면 장마 전선, 정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번갈아 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인데 세력이 비슷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전선을 정체 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장마 전선이 이 전선에 속하게 됩니다. 네,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지역의 대륙에서 만들어져 시베리아 기단은 기온이 낮고요. 네, 이거 습도인데 오타가 있네요. 습도가 시베리아 기단 대륙이니까 낮은 성질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어느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시베리아니까 겨울. 2번, 이 전선에서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대요. 네, 한랭 전선. 이 형의 구름이 만들어진대요. 네,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3번,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선의 어느 쪽인지 설명해보자. 한랭 전선의 앞, 뒤, 온난 전선의 앞, 뒤, 어느 쪽에서 비가 내리는지 설명해보자 라는 거예요. 한랭 전선은 뒤에서, 온난 전선은 앞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 문제 풀어볼게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여 만들어지는 전선은 네, 한랭 전선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